집에 걸린 그림 하나가 삶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내 기운만큼이나 가족과 공간의 기운도 함께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림 속의 산이 든든한 배산이 되고 물줄기가 부드럽게 흐르면 재물운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그림은 기운을 흩어놓고 가족 간의 다툼이나 건강의 흐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떤 그림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림과 풍수의 관계.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이 드셨나요? 사람들은 대개 몸이 아프거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원인을 형상과 기운의 흐름에서 찾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형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 즉 형이 기운을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구조나 이미지가 그 공간의 기운을 움직이고 사람의 운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그림 속 이미지가 그대로 공간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산이 뒤에 있는 그림은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배산의 형이 되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림은 재물운을 모아주는 수구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그림은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림은 집안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형상과 기운을 함께 봅니다. 형상이 바르면 기운이 바르고 기운이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각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얼굴이며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림이나 걸 수 없고 어떤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의 3대 조건. 어떤 분들은 예쁘고 비싼 그림이면 기운도 좋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림이 가진 상징, 색감, 그리고 방향까지 모두 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그림이 공간의 기운을 살리고 사람의 운까지 좋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상징입니다. 풍수에서는 복, 수, 길상 같은 좋은 의미를 가진 상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쥐는 발음이 복과 같아 복이 들어온다고 해석하고, 학은 오래 사는 동물이라 그림 속에 있으면 장수를 뜻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함께 있는 그림은 부부의 화합이나 재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그림을 집안에 걸면 눈에 보이는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상징이 그대로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색감입니다. 색은 오행과 연결돼서 공간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계열은 물기운, 붉은색 계열은 불기운을 의미합니다. 남쪽은 불의 방향이니 붉은 계열의 그림을 걸면 기운이 살아나고, 북쪽은 물의 방향이니 검은색이나 파란색이 어울립니다. 이처럼 색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공간의 오행을 맞춰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그림이 어디에 걸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림 속 이미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르는 그림을 동쪽 벽에 걸고 물이 서쪽으로 빠지게 하면 재물운이 빠져나갑니다. 해가 뜨는 그림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걸어야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해가 지는 그림을 현관에 걸면 집안 기운이 가라앉고 사람의 기세도 꺾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은 상징, 색감, 방향,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걸어두면 기운이 좋아지는 그림. 집안에 어떤 그림을 걸어야 기운이 살아나는지 풍수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그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화입니다. 산은 사람의 기운을 지지해주고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산수화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기운이 흐르면서도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뒤쪽에 든든한 산이 있고 앞에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구도라면 배산 임수의 형국이라 하여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그림은 거실이나 집의 중심벽에 걸면 집안 전체 기운이 안정되고 중심이 잡힙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하거나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든 집에서는 산수화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돋이 그림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상징입니다. 이 그림은 반드시 동쪽이나 남동쪽 벽에 걸어야 아침 해의 기운과 방향이 일치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해돋이 그림을 보면 무의식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기운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사업 시작이나 진로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이 그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꽃 그림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는 꽃으로 혼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정체되거나 탁한 기운이 쌓였을 때 연꽃 그림을 걸어 기운의 정화를 유도합니다. 이 그림은 침실이나 명상 공간 혹은 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방에 추천합니다. 특히 물 위에 핀 연꽃이 고요하게 표현된 그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네 번째는 학과 소나무 그림입니다. 학은 오래 사는 새이고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생명을 지닌 나무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는 그림은 장수와 안정, 가족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부모님 방이나 조부모님 방 또는 집안 어른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 걸면 좋습니다. 이 그림은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은은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는 양기와 생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해바라기를 희망과 성공, 인복을 부르는 식물로 봅니다. 아이방이나 공부방 혹은 사무실 자리에 걸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셨다면 이 그림이 인기를 끌고 밝은 기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붉은빛과 노란빛이 어우러진 해바라기 그림은 불기운과 토기운을 함께 자극해 활동성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단, 어두운 구석이나 북쪽 벽에는 피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이나 동남쪽 벽에 걸어주세요. 이처럼 각각의 그림은 그림 자체의 상징뿐 아니라 위치와 목적에 따라 풍수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림을 잘 고르고 잘 걸면 공간의 흐름도 달라지고 사람의 운과 기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4. 절대 피해야 할 그림. 좋은 그림이 기운을 살려준다면 반대로 잘못된 그림은 집안 전체 기운을 흐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특정 이미지가 사기, 즉 해로운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무심코 걸어둔 그림 하나가 몸이 자주 아프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늘고 이유 없이 피로한 일상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 창, 전쟁, 맹수 같은 공격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눈에 보이는 힘이 강하게 표현되어 공간 전체에 긴장감과 불안한 기운을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사기라고 하고 사람의 감정과 관계, 건강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처럼 기운이 모이고 들어오는 곳에는 절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나 황혼, 무너진 풍경처럼 정서적으로 가라앉은 그림입니다. 노을이 짙게 깔린 바다, 외로운 인물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 황량한 도시의 뒷모습 등은 집안의 기운을 침체시키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그림은 기분이 우울한 날 보면 감정이 더 가라앉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낮아질수록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이 아래로 빠지는 형상의 그림입니다. 폭포가 아래로 쏟아지거나 물이 땅속으로 꺼지는 모습은 재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주방이나 거실, 재물운과 관련 있는 공간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면 집안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부드럽게 흐르거나 멈춰있는 그림이 재물운을 안정시킨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너짐이나 추락, 균형이 깨진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계단이 끊겨있는 이미지,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 등은 안정적인 삶의 구조를 흔드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그림이 사고나 질병, 운의 급격한 하락을 부른다고 보며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공간에서는 사소한 일도 자꾸 꼬이기 쉽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보는 것 같지만 그림 속 형태가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무의식은 곧 삶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아무 그림이나 걸지 말고 꼭 기운이 살아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5. 공간별 추천 그림과 방향.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걸리는 공간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기운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공간마다 필요한 기운이 다르고
그에 따라 걸어야 할 그림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손님이 드나드는 중심 공간입니다. 기운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수와 같은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그림이 좋습니다. 특히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으로 흐르는 구도의 산수화는 집 전체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모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산이 너무 뾰족하거나 물이 격하게 흐르는 그림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로 그 집의 얼굴이자 첫인상입니다. 이곳에는 밝은 색감의 그림이나 기운이 들어오는 이미지를 걸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떠오르는 모습, 복을 상징하는 박쥐 그림, 밝게 핀 꽃 그림 등이 현관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물 빠지는 그림, 혼자 있는 인물, 무거운 색감의 그림입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이고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연꽃이나 대나무처럼 차분하고 고유한 기운을 가진 그림이 좋습니다. 연꽃은 탁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대나무는 곱고 푸른 기운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붉은색이 강한 그림이나 동물이 싸우는 장면처럼 강한 이미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이 공간에는 집중력과 지혜를 돕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학이 날아오르는 그림이나 책과 연관된 고전적인 문양, 혹은 고유한 산속 풍경이 좋은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학은 지혜, 장수, 격을 상징하며 공부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집중이 필요한 직장인에게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거나 빠지는 그림은 불기운과 상충하게 됩니다. 수는 화를 억누르기 때문에 주방에 물 그림을 걸면 건강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자연 소재가 어우러진 그림이나 곡식이나 열매처럼 풍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더 좋습니다. 이처럼 각 공간에 따라 어울리는 그림이 다르고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진짜 풍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 그림 걸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풍수에 좋은 그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데나 걸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그 사람이나 그 집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걸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팔자와의 궁합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기운이 약한 사람은 산보다는 물이 조화롭게 표현된 그림이 좋고, 불기운이 약한 사람은 해가 뜨거나 붉은 색감이 강조된 그림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속성의 그림을 또 걸면 기운이 과해져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의 크기와 벽면의 비율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도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림이 너무 크면 벽의 기운을 압도해서 부담이 되고,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해서 공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벽면 크기의 약 60% 내외가 가장 안정적인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속 이미지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림 안에서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으로 흐르는 형상이라면 그 흐름이 실제 방 구조와도 잘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그림을 현관 입구 오른편에 걸면 기운이 반대로 흐르게 되어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흐름과 실제 공간의 방향이 조화를 이뤄야 좋은 기운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구성기학적 배치 원칙입니다. 구성기학에서는 공간을 8방위로 나누고 각 방위마다 의미하는 기운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쪽은 명예운, 북쪽은 지혜운, 동쪽은 건강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림을 해당 방향에 맞춰 배치하면 보다 효과적인 풍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냥 보기 좋은 예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 그리고 기운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걸기 전에는 꼭 사람의 기운과 공간의 흐름, 그리고 방향까지 고려해줘야 합니다. 좋은 그림은 상징, 색, 방향이 조화를 이루고 공간에 맞게 잘 배치되었을 때 비로소 기운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그림이나 걸면 좋은 기운을 막고 집안 전체 분위기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의 기운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림 풍수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실에는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흐르는 산수화를 걸어보세요. 기운이 모이고 중심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현관에는 해가 뜨는 그림이나 밝은 색의 꽃그림을 걸어 외부 기운을 맑게 받아들이세요. 셋째, 침실에는 연꽃이나 대나무처럼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의 그림을 걸어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만 당장 바꿔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풍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나신 뒤에 변화가 오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복과 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